영상 시작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래 기술과 한국 방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뒤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준비하는 미래 전장의 모습 K3 전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전차 한 대가 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포탑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드론이 움직이고 전차는 이미 적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상대는 어디서 공격받았는지도 모른 채 전투가 끝납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 개념 K3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성된 무기도 아닙니다. 아직 실전에 투입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미래는 완성된 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K3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설계 철학을 이해하면 앞으로 전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차의 개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차는 오랫동안 팀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두꺼운 장갑, The Kun 4, 더 강한 엔진. 세계는 계속 더 무겁고 강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럼스, 러시아의 T-시리즈.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들이 전차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그 뒤에서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기술을 들여오고 설계를 연구하고 하나씩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차라도 먼저 발견되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갑도 드론과 정밀 타격 시대에는 절대적인 답이 아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습니다. 고가의 전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 공격에 취약한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세계가 그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차가 쓸모없어진 게 아닙니다. 전차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더 강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먼저 보고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서 등장한 것이 한국의 K3입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한국은 전차 한 대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M48 전차를 들여왔습니다. 그 전차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는 과정. 그게 한국 방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품 상당수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공차를 맞추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반복. 그 시간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K2 흑표가 등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로 복자 전차 체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분명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110mm 화르간포, 자동 장전 시스템, 능동 방어 장치, 독자 개발 파워팩. 파워팩 국산화 문제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량했습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버전에 반영하는 것. 그것이 기술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K2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폴란드는 자국 상황에 맞춰 한국의 K2를 선택했습니다. 납기, 가격, 기술 이전 조건, 그리고 실전 검증된 성능. 이 조건들을 종합했을 때 K2가 경쟁력 있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이 한국 방산 역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차라고 하면 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K3의 핵심은 포가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전차가 아니라 연결되는 전차, 스스로 판단을 돕는 전차, 전장의 일부가 되는 전차, 이런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전차는 기본적으로 혼자 싸웁니다. 전차장이 보고 포수가 조준하고 사수가 발사합니다. 하지만 K3가 목표로 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전차가 하늘의 드론과 연결됩니다. 드론이 먼저 적을 발견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차의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전차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격 위치를 계산합니다. AI가 판단을 돕습니다. 승무원은 최종 결정만 내립니다. 이게 단순히 편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이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1초, 먼저 발견하고 먼저 조준하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미래 전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적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위에서 옵니다. 옆에서도 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옵니다. Top Attack. 전차의 가장 취약한 곳은 위입니다. 드론 하나가 위에서 내려 꽂히면 아무리 두꺼운 정면 장갑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쟁 지역에서 이 장면이 반복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차 설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차는 눈이 많아집니다. 360도 센서, 적외선 탐지, 레이더, 그리고 AI 기반의 위협 식별. 위협을 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앞으로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먼저 보는 쪽이 살아남는 시대. K3도 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전차가 사람을 태웠습니다. 4명. 전차장, 포수, 조종수, 장전수. 좁은 철갑 안에서 4명이 싸웠습니다. 전차가 비격되면 그 안에 사람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동 장전, AI 보조, 원격 제어, 투명, 혹은 1명, 심지어 무인으로 운용되는 전차도 논의됩니다. 기술이 강해지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더 적은 사람이 더 안전한 곳에서 더 강한 전력을 운용하는 것, 그것이 K3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K3는 미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계 최강이다, 누구를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다고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늘 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쌓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K2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누가 믿었겠습니까? 한국이 독자 전차를 만들겠다는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K2를 도입했고 현지 생산과 운용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검토 중입니다. 노르웨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수출 논의가 이어지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K2를 만든 나라가 이제 K3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놀라운 건 전차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미래를 따라갔다면 이제는 우리도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에서 해냈습니다. 반도체에서 해냈습니다. 조선에서 해냈습니다. 배터리에서 해냈습니다. 그리고 방산에서도 해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준비했는가, 그 질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는 지금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작됐구나. 그때 한국도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K3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기술은 기다리는 나라보다 준비하는 나라를 향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K3가 실전에 배치되는 날,
그것은 단순히 전차 한 대의 탄생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실패와 도전의 결과입니다. M48을 분해하던 손으로 K1을 조립하고 K2를 설계하고 K3를 꿈꾸는 나라. 그 연속성이 한국방산의 진짜 힘입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지금 방산 강국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빠른 납기, 실전에 가까운 훈련 환경, 그리고 기술 이전에 열린 태도. 이 조합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됐습니다. K2가 그것을 증명했고 K3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더 강한 전차가 아니라 더 스마트하고 더 연결되고 더 적은 희생으로 싸울 수 있는 전차. 그 방향이 앞으로 10년 방산 시장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를 준비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전차의 시대, 한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